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아더 캐슬러 10월호에 실려있는 아더 캐슬러의 자서전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아더 캐슬러 자서전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사람이 공산주의, 공산당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이 공산당에 가입 지원서를 내고 그 가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입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산당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시면 요 바로 앞 영상을 보시면 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람이 공산당에 가입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서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당에 모인 사람들은 성은 없고 이름만 있었으며 주소도 없었다. 또한 그 기분은 대단히 이상한 것으로 동지애와 상호 불신하는 기분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 그 표를 말하자면 당신의 동지를 사랑하시오만은 조금도 믿지는 마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지가 당신을 배신할는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이 기분은 물론 어떠한 지하운동에서든지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넬리는 당원증을 내놓았는데 그곳에는 이반 스타인베르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아더 캐슬러인데요. 지금 이것은 가명인데 앞에 이반이라는 것은 러시아, 소련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붙인 거고 스타인베르그는 이 사람의 친구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반 스타인베르그라고 썼으며 그런 다음 그러니까 당원증을 받은 다음에 내가 아더 캐슬러가 생각하는 공산당의 노선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 노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우리는 히틀러에 대항하자면 왜 사회주의자와 양해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사회주의와 힘을 합치지 않는가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을 사회 파시스트라고 부르는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을 노하게 하며 우리와 협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닌가? 공산당의 노선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에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넬리가 이제 당원증을 내놓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넬리보다 상관이 있습니다. 에도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에도가의 설명에 의하면 당은 사회민주주의의 대중과 프롤레타리아적으로 연합하는 것만은 원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 지지자들, 그 사람들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 연합을 할 뿐이지 사회민주주의의 그 정파의 상급자들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들으면 되는데 사회민주주의의 대중과 프롤레타리아적으로 연합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뿐이고 또한 연합은 아래에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구성원들이 할 것이고 간부 측에서는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들은 반역자이며 당이 그들과 어떠한 협정을 하든지 그들은 배신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의 정체를 폭로시켜서 한마디로 음모를 꾸며서 공격해서 그런 다음에 제거되고 나면 그 사회민주주의를 따르는 그 대중은 공산당이 탈취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사회민주주의니 파시스트니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회민주주의나 파시스트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있고 얘네들은 마르크스식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식 공산당이 봤을 때
마르크스식 공산당의 완전한 모습보다 조금 약한 공산주의자들을 얘들은 사회주의자라 그래요.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폐단을 고쳐서 고치고 평등을 주장하긴 하지만 마르크스식 폭력혁명까지는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공산주의자가 봤을 때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시스트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공산주의가 본 자유방임을 그냥 파시스트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금 에도가라는 공산당의 간부는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평등을 주장하긴 하지만 진정한 공산당이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사회민주당 이렇게 붙인 다음에 걔들은 가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거시키고 사회민주주의를 따르는 대중을 자기들 편으로 흡수시키면 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을 하고요. 나는 당의 유용한 외부인에 지나지 않았으며 믿을만 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외부인이었으며 부패한 부르주아 세계의 적은 시민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아마 공산당에서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의 직업은 버리고 천한 생활을 하며 러시아에 가서 도락타, 이건 이제 트럭이죠. 도락타를 운전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당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생각을 소부르주아의 낭만주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그때에 이잠 미타그라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신문사에 부하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최고 외교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 외교관의 아들이었지만 그에게 이 사람이 막스주의를 열심히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문에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은 막스주의를 이제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 앞에 사람 앞에 이제 폰 이렇게 붙이죠. 폰이는 독일 장교들과 외교관들을 수시로 그 아버지가 이제 최고 외교관이니까 독일 장교나 외교관들이 수시로 이 사람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만나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운동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좀 알려달라라고 폰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교관 아들이니까 자기 집에 여러 어떤 고위 장성들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 재밌는 게 있으면 나도 좀 알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특히 독일이나 다른 나라가 소련에 대하여 전쟁 준비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게 있으면 재밌으니까 좀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들은 정보를 공산당 관리인 에드가에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게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걸 떼왔습니다. 폰이는 그 이야기를 당신은 어떻게 썼습니까?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서 폰이라는 사람이 뭔가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드캐슬러라는 나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그 이야기를 당신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때 나는 나의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렇게 아드캐슬러가 답을 했습니다. 그때 폰이가 말하기를 그 친구라 하는 것은 외국 간첩들입니다. 이렇게 폰이가 말하니까 나는 그에게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독일 공산당은 독일의 정당이며 독일의 노동계급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더니 그는 공산당원은 러시아의 도구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폰이가 아주 청렴한 사람이었는데 친구인 줄 알고 믿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스파이 짓을 한 거하고 똑같이 됐기 때문에 사를 시도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얘기를 신문사의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이렇고
에드가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100% 반동분자로부터 사회 파시스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환경의 산물이며 그들의 생각을 부르주아 사회의 왜곡면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을 배반한 자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타락한 영혼들이며 그들과 의논하는 것, 심지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도 악마의 이야기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앞의 내용과 지금 내용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결국에는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계급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시는 공산주의의 공산당의 원래의 모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것을 이 당시에 아드 캐슬러는 여전히 독일의 노동자를 위한 일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하지만 폰 이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또 에드가라는 사람은 자신들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것은 곧바로 그런 사람들은 악마와 똑같은 어떤 지위를 부여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타협은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1년 독일 공산당은 나치스와 손을 잡아가지고 국민투표에서 사회주의적 프루시아 정부에 반대했으며, 1932년 가을에 다시 공산당과 나치당은 손을 잡아가지고 베를린 수송 노동자 파업을 일으켰답니다. 하인츠 노이만은 독일 공산당의 우수한 지도자였으며 그의 슬로건 파시스트는 만나는 대로 치라 라는 그것은 정당한 것으로 들리었으나, 결국에는 하인츠 노이만은 숙청을 당하기 전에 엄청나게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런 이제 열심히 한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도 숙청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는 걸 자기가 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이 왜곡된 세상에서 진정한 정의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 당시까지 아더 캐슬러는 스스로를 그렇게 여전히 자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들은 정말 이 당시에 우리들은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공산주의가 지식인들, 그 인텔리겐차라고 하죠. 이 지식인들, 인텔리겐차를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또 이 공산당 혹은 공산주의자들은 예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